안녕하세요, 레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 레브가 가지고 있는 매매 마인드 또는 매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짧게 공유해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영상입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 기준을 또는 기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만든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원칙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브가 추천하는 매매 전략. 매수하기 전 수익권에 대한 매도 라인과 손절권에 대한 매도 라인을 설정하였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수익권의 매도 전략이 분할 매도 전략으로 짜여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 분할 매도가 왜 중요하냐면 절대 이 세상 그 누구도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모든 양을 던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을 털 때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양을 정수리에서 다 털 수는 없어요. 내려오면서도 털고 설거지를 해서도 털고 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더더욱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짰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내가 산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25%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5%는 항상 그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보통 한 10에서 30% 안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상한가를 몇 번 쳤냐, 처음 쳤냐, 또는 앞에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만든 상한가냐, 아니면은 그 신고점으로 뚫어낸 상한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퍼센트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수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경험하셨을 때, 이런 모양일 때,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정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처음에 그런 게 아직 잘 모르실 때는, 기본적으로 맥시멈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는 분할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3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특정 가격에 30% 분할 매도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30%도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본인들의 설정하는 그 기준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왔을 때 나는 분할 매도를 할 거야, 또는 그 얼마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박스권 저항선이기 때문에 난 이때 팔겠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W를 그리고 올라가는데 가운데 이제 중앙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보통 맞고 내려오더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아마 공구리를 뚫을 때 돌파 매매를 하는 타점이 되는 곳에서 보통 많이들 던지더라 해가지고 꼬리가 생기더라 해서 거기서 내가 판다든지 라고 하는 특정 구역에서 나는 몇 퍼센트 정도 분할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로는 손절에 대한 매도 전략이 짜여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분석 영상들을 많이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위에서 매도할 때보다 밑에서 매도하는, 또 손절 칠 때 그 기준과 그거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시드를 지키고, 시드를 지켜놨을 때 시드와 기회비용,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거죠. 시드와 시간을 샀을 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이루어낼 수 있고, 또 다른 투자할 때 조금 더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시드가 이미 박살이 나가지고 시드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똑같이 내가 50%의 손실이 났는데 시드가 박살낸 상태에서 50%의 수익이 난다고 해서 내 본전으로 오지 않아요. 더 많은 수익이 나야지 내 본전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드가 갉아먹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손절권을 확실하게 짜놓고 그 손절권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이제 이행까지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자 2번을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예시부터 보시죠. 내가 정해놓은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손절 또는 전량 손절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나는 이번에 제가 대웅제약 그 분석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저는 15만원에서 13만원대 박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기준으로 그 13만 원이 깨지고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이 깨져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 평단은 14만 원 정도였고 그냥 손절 쳐야겠다라고 해서 되게 작은 퍼센트지만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해놓은 지지 라인을 13만 원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가 깨졌으니까 손절을 친 거고요. 만약에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 다시 박스 안에서 안착하는 게 보이면 전 다시 재진입을 할 의사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때 그 시기가 바로 이루어지냐, 뭐 한참 뒤에 이루어지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고 다시 다음 주에 괜찮아지면은 뭐 그때 다시 들어가지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은 살짝 현금을 보유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시. 장중 기준의 손절 라인과 종가 기준의 손절 라인에 대한 규칙적인 전략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보통 종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고 있어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통 저는 이제 손절 라인이나 아니면 분할 매도 전략을 종가 기준으로 보통 잡아가려고는 하는데 분할 매도 할 때는 종가 기준으로 잡아가는 것도 있고 장중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도 많기는 해요. 뭐 특히 얼마를 딱 정해놨으면 얼마에 딱 걸어놓으면 그냥 팔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종가 기준으로 많이 잡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쪽 라인 위에서 놀면은 뭐 10%만 분할 매도 하겠어. 근데 종가로 요 라인 밑에서 끝나면은 난 30% 정리를 하겠어. 또는 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손절 기준으로는 제가 요번에 덕성 분석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캔들이 있고 이렇게 꼬리가 나와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여기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할 거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여기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할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덕성. 그래서 그 영상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장중 기준하고 종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하면은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종가 기준으로 잡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잡아 가시고요.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걸어 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중 기준으로 가셔 놔도 돼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주식 시장을 많이 관찰할 수가 없으신 포지션에 있으시다면은 장중 기준으로 잡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티킴증권 기준으로 장중 기준으로 이제 걸어 놓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리 이제 뭐 9시 장 시작하고 나가지고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 매매라고 하는 게 이제 키움증권 어플에 있거든요.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 한 달 정도 동안 자동 감시 시켜가지고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치기 하고 얼마 이상으로 가면은 그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중 기준과 손절 기준에 대한 규칙적인 전략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예시로는 좀 긴데 끊어서 한번 볼게요. 수익권에 대한 매도 전략에서 이 위에 말하는 거예요. 매도 전략에서 분할 매도 진행 후 이후 남은 잔량을 가지고 핸들링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남은 잔량이 핵심이겠죠. 남은 잔량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얘를 더 들고 갈 거야 아니면 안 들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링을 진행을 하실 때 상승 힘이 빠지고 빠질 것에 대비해서 남은 잔량에 대한 손절 매도 또는 매도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내가 저기 밑에 6,000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 얘가 9,000원이 됐어요. 9,000원이 돼가지고 분할 매도를 했어요. 만약 50%를 했다고 칠게요. 남은 50%가 남아있는데 얘를 이제 내가 분할 매도를 한 이유는 뭐예요? 더 올라갈지 이대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안정적으로 전량 매도는 하고 싶지만 더 올라갔을 때 아쉬우니까 일부는 내가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가 뭐 더 떨어지더라도 아쉽더라도 조금 핸들링 하고 싶어, 욕심 내고 싶어
라고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몇 거래일 안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난 그냥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긴 양봉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면은 나머지 그냥 들고 있는 거 다 수익 실현 할래가 있고요. 내 본전가 오면은 수익 실현 할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게 된다면 두 개의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10% 정도 샀어요. 난 이 종목을 30% 정도 살 거야 라는 걸 계획을 짜놨는데 여기서 10% 사고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은 이쪽 다음 라인에서 20%더 담을 거야 라고 하는 전략을 짰어요. 그렇게 짜셨다면 이제 이대로 10%가 올라가 버렸어. 사기만 했는데. 그래서 위에서 한 50% 분할 매도에서 5%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얘가 다시 내 본전가로 내려와. 근데 나는 애초에 얘를 이 밑에까지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도 되지만 그냥 얘 5% 내 비중에서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들고 가서 빠지면은 밑에서 더 담을래. 또는 내 본전가에서 아까 위에서 그 전에 위에서 팔았던 5% 다시 담을래. 그래서 다시 10%로 맞춰 놓을래. 그 다음에 빠져가지고 다시 20%까지 빠지면 이쪽까지 빠지면 마저 20% 담아서 총 30% 가지고 이 주식을 끌고 가볼래. 보통 이제 중장기 이상의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죠.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떤 식의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리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론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대로만 하면은 솔직히 글만 딸랑 써놓고 말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차트들을 가지고 이것을 좀 대입시켜 가지고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수익권에 대한 매도 전략이 분할 매도 전략으로 짜여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까지도 이제 분석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던 덕성으로 이제 예시를 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던 구간은 이쪽 바닥 구간, 이쪽 라인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에서 이제 그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 전에 특정 가격에 오면은 30% 분할 매도를 한다. 저는 보통 이렇게 대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쪽 이제 1년선이거든요. 이 검은 색깔 진한 선이 1년선에 딱 맞고 반등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용한 기법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좀 추천? 뭐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제 의견을 한번 내드렸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파동으로 이어지면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쪽 2년선 라인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저기 여기 노란 색깔 선이 이제 21선하고 33일선인데 이쪽 라인까지 이쪽 부근에서 보통은 한 분할 매도를 전 들어갑니다. 20% 또는 30% 정도 들어가는데 앞에 얼마나 매물이 많이 쌓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때는 그때 장중 흐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한 15% 정도 분할 매도를 한 것 같아요. 10%였나? 15% 정도 분할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봉을 체크했었죠. 분봉을 체크했어가지고 이날이 2일 이날인데 분봉을 체크했을 때 이쪽 완전 21선 라인 딱 깨졌던 이때 있잖아요. 이쪽 가격대에서 나머지 10% 분할 매도가 들어갔었습니다. 단타적인 차트 흐름인데 분봉은 이제 단타적으로 뭔가 흐름이 안 좋아서 이대로 쭉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번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꼬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꼬리도 안 났었고 양봉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그때 알려드렸었고요. 여기서는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때 제가
이제 2번 손절권에 대한 매도 전략으로 했을 때 분할 매도를 하고, 만약 이쪽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전량을 처리하는 그 기간, 그 시기는 이날의 시가가 만약에 깨졌으면은 그냥 매도를 진행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사리가 크게 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쪽 시가가 깨지면은 전량 매도할 생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그냥 홀딩을 했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갔을 때 들고 있는 것에 이미 여기서 20%를 분할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들고 있는 거에서 다시 한 번 더 30%를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홀딩 중입니다. 제가 분석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거 하나의 거래량이 터졌던 긴 양봉, 기준봉이라고 앞에 매물을 잡아먹어준 기준이 될 수 있는,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봉이 하나 하고 또 두 개이거든요. 두 번째 기준봉으로 기준을 잡고 여기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여기 깨지면은 나머지 잔량 매도할 거고, 장중에는 여기 꼴이 깨지면은 잔량 매도할 거, 전량 매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은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이제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됐을 경우에 예시인 거고, 대웅제약을 설명드리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만원 라인에서 이쪽 검은색 라인까지 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이 시기에 영상을 올려서 이쪽 라인, 이쪽 시기에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드렸는데 이날 깨졌어요. 목요일날 14만원이 깨졌죠. 그래서 전량 손절 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평단은 한 14만원 정도 있었고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약손절하고 나왔고요. 앞으로 얘가 월요일날 다시 기세를 타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은 그냥 한 번에 힘있게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보내줄 예정이고요. 올려줬다가 눌러주면은 그때는 눌림목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시 박스 들어와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까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동 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양을 어떻게 다시 갖추냐에 따라서 그 제 전략은 달라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뭔가 손절 전략이라든지 손절 후 다시 재진입 전략,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조금 상상을 해 두셔야 돼요. 얘가 장대 양봉을 섰을 때, 박스에서 누를 때 이런 거에 따라서 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짜두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야 라고 하시면은 더더욱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봉 흐름을까지 같이 봐주면서 이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타점에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근데 직장을 본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손절 라인하고 이제 뭐 분할 매도 라인들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정한 기준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제 교육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가 수익권에 대해서 또는 손절권에 대한 전략을 짜는 방법을 구축해놔야겠다. 간단하게나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다 하면은 가장 쉬운 21선을 황금선이라고 하잖아요. 21선을 기준으로 21선을 뚫을 때 매수를 하고 21선이 빠질 때 매도를 하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것부터 일단 하시면서 뭐 공구리 매매가 뭔지 또는 뭐 돌파 매매가 뭔지 뭐 그 데드 기법은 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면 되고, 하나하나씩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되거든요. 아직 주식할 수 있는 날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경험 쌓아가시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수익권에 대한 매도 전략과 손절권에 대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양질의 교육이 됐으면 하지만 뭐 본인들의 실력에 따라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이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 계속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시고 혹시나 제가 뭔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 괜찮은 거 이런 것도 있던데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의견 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어느 점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제 경험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